네, 소개받은 스페로 사업팀의 여구영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시장 동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목이 좀 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시장 동향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스페로의 사업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영업을 맡고 있고, 스페로에 이제 그 배정받고 이제 스페로가 이제 분사한 지 이제 5년이 되었지만 파수 때부터 이제 저희가 조직이 있었고, 제가 스페로로 이제 조직 발령이 나면서 영업을 10년 가까이 이제 개발 보안, 그 다음에 이제 데브스검수 취약점 관련한 부분들 그렇게 영업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제품이 하나였어요. 스페로 SC라는 4버전 제품, 이제 아마 사용해 보시는 고객들도 계실 거고, 지금은 대부분 이제 사스트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처음에 왔을 때는 제품이 하나였습니다. 영업하기가 편했어요. 그 제품만 열심히 팔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외취약점 분석 도구를 저희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해야 됐고, 그 제품 시장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오픈소스 관련한 공급망 보안 관리 도구 SCA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이 계속 많아지고, 그리고 이게 또 오늘 또 소개시켜드린 스페로 또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주기들을 이제 그런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8년 동안 한 10년 가까이 좀 치열하게 영업을 하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만났고, 뭐 어떤 제품들은 뭐 공공 영업이다, 뭐 국방 영업이다, 뭐 공공 영업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 스페로는 사실은 그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틀은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로를 좀 약간 인정받아가지고 작년에 또 가기부 장관 상도 지금 제가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다닌 영업사원이 이제 지난 시장을 좀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같이 가볍게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가볍게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계속 나왔던 얘기 계속 하는데, 지금 관련한 개발 보안에 관련한 처음에 말씀드릴 시장은 이제 개발 보안 시장입니다. 이제 시큐어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최근 2년간 지금 개정된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개발 보안 가이드, 그 다음에 이제 언어별로도 나옵니다.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개발 보안에 대한 가이드도 다양해지고 있고, 국방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점검 목록이 생각 나와서 방위사업청 관련한 국방사업에서는 저런 그 코딩에 대한 보안 코딩에 대한 부분들을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현대차에서도 사실은 보안 코딩 규칙 가이드가 나와서 현대차 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2차 기술 벤더들은 저 보안 코딩 규칙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금융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 해외에서는 OWASP 탑10 19부터 21까지 개정이 됐고, CWE는 2년 사이 6개 버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보안 시큐어 코딩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빠르게 개정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아니면은 보안 관점에서 시큐어 코딩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요거를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희 도구가 이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썼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이렇게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도구가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쯤에 스페로에 왔을 때는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했었습니다. 그냥 물리 서버에 저희 거 이제 올리고, 연동하는 것도 젠킨스나 SVN 연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형상관리 도구들, 전통적인 형상관리 도구들과만 연동을 했으면 됐어요. 개발 언어도 자바 잘 되면 됐고, C나 C++ 잘 되면 됐습니다. 그리고 ID도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 정도만 제공을 해드리면 고객에서 만족하고 쓰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구가 올리는 운영 환경은 한 70% 이상이 이제 클라우드로 다 전환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내, GitHub, 그 다음에 AWS에서 제공하는 코드 커밋,
그 다음에 뭐 빅버켓이나 아니면 뱀부, 굉장히 많은 CI/CD 도구들을 내재화 하셔가지고 연동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는 사실은 시큐어 코딩 도구사들 중에서도 개발 인력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쌓아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한진그룹에서는 이제 AWS로 환경을 바꾸시면서 AWS 코드 커밋에 대한 연동에 대한 부분을 요청 주셨는데 지금 검수까지 완료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개발 언어도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윤종원 팀장이 이제 굉장히 저희의 로드맵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언어는 당연하고요. 파이썬이나 공이나 리액트나 아니면 러스트, 그다음에 타임스크립트 같은 언어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외산 도구들보다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vendor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은 언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 언어를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분간도 계속 이제 추가되는 언어들도 저희가 시장의 니즈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개발 환경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텔리제이나 파이참이나 STS나 그 밖에 이제 개발 환경들에 대한 IDE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구가 이제 현재 버전은 스페로 사스트 5.2라는 버전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식적인 판매 지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조달 판매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표를 이렇게 짰는데 6년 연속, 사실은 8년 연속입니다. 근데 보여드릴 수 있는 표가 많이 없어서 6년 연속 저희가 공공 분야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공공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이나 금융 쪽에 이제 니즈들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최신 레퍼런스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양한 개발 환경하고 운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연동하고 싶은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고객분들은 강하세요. 그러면 그걸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명, 20명 사용하는 조직이 아니라 1000명, 2000명 사용할 수 있는 조직에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도구냐. 제가 요거 대규모 사용자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제가 산업은행 차세 때부터 그 다음에 KB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우정사업본부도 있었죠. 거기에 이제 차세대에 들어가는 개발자들이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돌릴 수 있는 도구가 사실은 국내에서는 저희 도구밖에 없다라는 걸 확언을 했습니다.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희 고객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할 계획이시라면 국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큐어 코딩 도구는 사스트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는 그 선택이 굉장히 나이스한 선택이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스트 시장을 넘어서 저희가 다음에는 이제 웹착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도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고객들의 문의를 저희가 최일선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약간 최근에 시장에서 좀 고무적인 일은 뭐냐면 웹 취약점 점검 중수하는 대상들이 확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중앙부처, 주무부처, 그 다음에 제1금융권, 그 다음에 대기업, 아니면 통신사,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서비스하는 오픈 마켓들 이런 데에서만 만약에 이제 그 웹 취약점 점검 주수를 했다 그러면 최근에 많이 이제 문의가 오시는 것들이 지자체분들, 그 다음에 교육기관, 대학, 병원, 그 다음에 제2금융권까지도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시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법적으로도 이제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대 법안이 발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각 기관을 관리하는 교육청이나 금감원 권고사항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보안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인식들이 높아지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시장들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사스트 시장 말고 그 다스트 시장에서도 좀 바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열심히 이 도구를 팔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이해킹 부분하고 이제 자동화 도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서혁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도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퀄리티가 이제 높으시죠. 하지만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높은 비용이 발생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인력이 보는 그 범위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시죠. 반면에 자동화 도구는 실제 도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광범위한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효율성과 그 다음에 일관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죠. 반면에 도구는 오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미탐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그러니까 도구가 이제 접근을 해서 이 분석을 해서 이 사이트에 대한 특성을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어려운 환경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왜 이게 안 돼요? 왜 이거는 분석 결과가 잘 안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고객의 불만이 좀 큰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인식하실 수 있는 고객들이 도구를 사용하시면 도구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지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기반 지식이 없고 약간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약간 이게 왜냐하면 모이에킹과 자동화 도구는 저는 대체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제 1금융권의 작년 말에 이제 외취학점 분석 도구 도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검수를 마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도구를 좀 잘 쓰려면 한 요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외취학점 자동화 도구로 점검 가능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이트들 중에 이거는 자동화 도구로 가능하겠다.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 구분이 명확해지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도구를 살 것이냐 아니면 클라우드 베이스로 뭐 효율성 있게 비용을 선택을 할 것이냐 요거를 결정을 하시겠죠. 내가 도구를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사스형으로 이용을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해서 도구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 시스템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외취학점 같은 경우에는 동적 분석이다 보니까 운영계를 직접 분석하는 거는 저희는 공고드리지는 않으나 대부분 또 개발 환경을 따로 갖고 계신 데는 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계 점검을 필수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체커들 중에 위험한 점검 규칙은 좀 제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컨설팅도 필요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을 접근할 때 이제 단순히 뭐 패스워드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만 이제 로그인하는 시대는 지났고 보통 이제 고객분들이 갖고 계시는 사이트는 2차 인증이 필수로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웹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2차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한 도구인 것이냐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냈었을 때 오탐과 미탐이 이제 존재는 하긴 하지만 이 결과가 아까는 효율성과 일관성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그래도 이 일관적인 점검 결과가 많았다면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취약점 도구를 영업한 지 10년이지만 항상 고객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취약점 도구를 도입하시는 목적은 우리 시스템에 취약점이 이 정도 있구나 라고 보시려고 도구를 사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결국 목적은 뭐냐면 그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도구를 사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분석력과 결과에 대해서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계신데 사실 좋은 도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정 가이드를 주고 얼마만큼 쉽게 이것을 수정하고 제거할 수 있는 가이드를 도구에서 제공을 해야 되냐 이거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력과 그 다음에 이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도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도구가 잘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결과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취약점 위험도 CVSS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서 어떤 지점에서 위험한 이슈가 발생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보다 더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스캔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주로 나가는 이제 좀 어려운 시장이 하나가 남았는데 공급망 보안입니다. 공급망 보안은 저희 대표님이 올해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공급망 보안을 선도해보자. 근데 사실은 저희가 SC라는 그 오픈소스 관리 도구, 오픈소스 취약점 도구가 작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작년에 출시가 돼서 제가 이제 오픈소스나 이제 공급망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그 동적 개발 보안과 그 다음에 이제 외취약점은 준수해야 되는 가이드와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급망 보안은 지금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떠한 항목을 봐야 되는지, 니네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제가 뭐 공공국방, 민간제조, 금융이라고 나눠놨기는 했지만 각 영역에서 바라보는 그 S범 정책, 공급망 보안에 대한 그 관점은 서로 차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공공으로 가서 보면 공급망 보안 관리 기준이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망 포럼이라든지 공급망 보안 워킹 그룹이라고 이제 이 관련한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포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내의 이제 S보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업이 나왔냐면 이제 오늘 기사에서도 이제 오셨지만 공급망 보안 실증 사업 및 기술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실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떴습니다. 기반보호 팀에서 사업이 나온 건데요. 가계부 쪽에서 관심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국내 X범에 대한 항목들을 도출해내자라는 게 이제 골자고요. 그거는 다음 장표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SCA가 이제 레퍼런스가 작년에 출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정원과 키사에서는 저희 도구를 가져가셨고, 그다음 민간에서는 국내 유수의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 그 다음에 유통업체에서 저희 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민간에서는 먼저 이렇게 저희 도구를 이제 선점해서 사용하시냐 고민해봤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 S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분야는 이제 지금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혁주 팀장님 장표에서도 나왔지만 의료 IoT 쪽에서는 S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많이 문의 오는 쪽도 제조, 유통, 의료기기 쪽에서 S보험에 대한 부분들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금융은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제 판단이 틀릴 수 있겠지만 금융은 S보험도 중요하지만 S보험보다는 사실은 이 안전한 오픈소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포커싱이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나오는 사업의 RFP를 분석해 보면 굉장한 관리 포탈에 대한 강력한 기능, 그러니까 도구도 도구지만 이 도구가 운영이 됐을 때 먼저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현황하고 분석하고 체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리 포탈.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우리 개발자분들이 안전한 오픈소스를 어떻게 사용할 거야 라는 그런 환경들을 제시해주는 이런 도구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은 약간 이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센스나 취약점, 현황 그런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민간 제조는 이제 S보험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공공국방은 일단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도구는 사실은 뭐 저희는 뭐 공공만 갈 수 있는 뭐 이런 도구도 아니고 민간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금융만 가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잘 해서 도구에 녹아 내리게끔 하는 부분들도 사업팀의 역할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사업을 더 설명을 드리면 공급망 보안에 대한 실증 사업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6월, 7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수행에 들어갈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골자냐면 공급자와 수요자를 한 세 쌍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과 수요자 입장의 세 쌍을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그 세 쌍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증을 하는 거예요.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서 실제 이렇게 해봤더니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체계가 필요하고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고 어떠한 항목들이 도출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마련해 놓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핀시큐리티 그 다음에 레드패스 소프트, 스페로가 이제 컨설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한국형 S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도출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들이 SC에 투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되면은 실제 기준이나 정책들도 굉장히 빠르게 마련이 될 것이고 그거를 준비하는 도구는 SCA가 검증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빠르게 저희가 지금 뭐 아까 이제 엔터프라이즈에 들어가는 도구는 사실은 이 앞서 얘기했던 시큐어 코딩이나 외치 학점, 그다음에 오픈소스 외에도 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 도구를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그에 맞는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까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스프레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플랫폼 이제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실제 이제 어떻게 판매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간략하게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는 기본적으로 구독형 라이센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 사용료
방식으로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고무적인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모든 제품의 기능을 다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환경에 필요한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선택된 제품이 예를 들어서 사스트하고 다스트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엔진과 필요한 수량, 사용자 수가 측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나간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고객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도구를 한번 판매를 하면 도구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고객이 있고 굉장히 조금 뭐 이렇게 일부만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판매가가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객은 사실은 많은 기능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가격 측정을 좀 빼드리고, 그리고 그 대신 뭐 많은 기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가격을 좀 지불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는 이제 유지 보수성에 대한 부분들은 왜냐하면 연간 라이센스에 대한 사용료 기반의 이제 판매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기술 지원에 대한 점검 주기나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이제 저희 영업분들이 이제 고객과 이제 협의를 했을 때 이 고객은 어느 정도의 이제 뭐 기술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그거에 맞는 그런 가격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명확하게 뭐 가격이 어느 정도 볼륨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셋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 발표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니까 질문들을 많이 주실 텐데 질문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좀 격의 없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준비한 부분들이나 앞서 이제 생각했던 그 로드맵에 의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맨날 고객사에 가서 고객사 회의실에서 맨날 제품 발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고객분들이 이제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발표를 하니까 좀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감사한 부분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